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1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망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주식으로도 크게 성공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 종목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엑셀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해서 대표되는 대장주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과 함께 2026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대장주의 흐름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2개 올릴 예정인데 이렇게 대장주의 종목들을 보고 싶다면 요 지금 종목들을 참고하시고 섹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는 저점에서 한번 지금은 많이 바닥권에 있지만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올릴 예정이니까 한번 그 부분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대장주의 종목들, 이런 한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큰 섹터 대장주 같이 꼭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엑셀 내용에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역시나 무조건적인 상승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최근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대장주의 역할, 반도체 중 반박할 수 없는 이런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종목을 대장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주는 역시 삼성전자와 이렇게 연결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서, 제가 작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았었는데 올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심이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피지컬 AI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 흐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도 이런 현대오토에버도 신고가, 삼성전자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장주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금방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가 명확한 대장주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 시가총액도 관련주 중 가장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쪽도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마찬가지 지금은 어느 정도 로봇 관련주로서도 같이 연동이 되면서 신고가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의 영역에서 이제는 이런 로봇과 연관돼서 성장주로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과 지금 한국 쪽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에너지입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번 연도에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요거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전력 관련주, 제가 작년에는 현대 일렉트릭을 꼽았었는데 이번에는 LS 일렉트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고점에서 가장 잘 버티고 있고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런 지금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자력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시나 원자력 관련, 작년에는 BHI를 말씀드렸는데 BHI가 꽤나 상승률이 좋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를 거의 비슷하게 봐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 수소 관련주 역시나 에너지 관련하면 수소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두산 퓨얼셀이 또 대장주의 역할, 두산이 이렇게 두 개네요. 그리고 ESS 관련주로서는 사실 2차전지 관련주로서도 많이 ESS 관련주들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서진 시스템이 지금 위치에서는 대장주로서 독보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요런 저의 생각이 있어서 서진 시스템을 한번
꼽아서 흐름을 지켜볼 거고, 그리고 해운 관련주로서 최근 HMM이 저는 꽤 좋아 보입니다. 뭐 주가 자체는 지금 크게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요 북극 항로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요런 민영화나 아니면 요런 부분들의 주목도가 저는 꽤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MM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관련주로서는 역시 하나오션, 요것도 북극 항로 관련주,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이 나오고 있죠. 하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약간은 파격적으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우주, 방산, 핵융합 모두 지금 포함하고 있는 이런 업종이 비츠로 넥스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최근 트렌드에 잘 맞는 이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 최근에 제가 예전 11,000원대 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단기간 크게 급등해서 거의 19,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단기 급등 테마주로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업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대장주, 이런 대기업 중에 하나는 현대건설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넣어봤고, 그리고 엔터 관련주 최근 중국과의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중국과 가장 강한 밀접성이 있는 SME 대장주로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는 요거 도저히 제가 한 종목을 꼽기가 힘들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 대장주 알테오젠일까, ABL 바이오일까,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일까, 요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꼽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결국에는 제가 선택한 거는 바이오 ETF고, 지금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그 흐름을 코스닥이 따라간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하게 들어오려는 이 시점에서 코스닥을 올릴 수 있는 명확한 섹터는 바이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이런 흐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종목을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오는 정말 힘든 이런 섹터인데, 그렇다면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이렇게 한 요 ETF를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ETF를 바이오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주는 역시나 KB금융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을 때 당연히 따라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 KB금융 명확한 대장주라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장주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저는 특히 에너지 관련주들이 정말 이번 연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요 스타일로 내용은 짧게 말씀드렸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요거 말해 뭐해죠. 명확하게 요 112,000원대 저항 돌파 이후에 요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돌파되는 강한 저항 돌파되는 시점이 굉장히 강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아직도 상승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과열의 패턴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서 꾸준히 단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신고가의 영역을 돌파하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의 증시 전체를 이끌어주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의 상승을 강하게 이렇게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 올해 가장 큰 상승률은 아닐 거예요. 아마 원익홀딩스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종목일 텐데, 그래도 저는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그리고 완벽하게 삼성과의 연계가 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최근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피지컬 AI가 본격적인 요 시작이 되는 2026년 시점에서는 반드시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전히 신고가 위치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자율주행의 흐름이 역시 저는 사실 올해 특히나 강하게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거 거의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발로 해서 정말 최근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현대 오토웨버 요 부분 자율주행 흐름과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 과거 역사적 고점 구간이 거의 30만원대였는데 최근 30만원대 돌파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저평가의 구간에서 이제는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로봇과 연계되는 흐름에서 이제는 성장주로서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차도 전체적인 자동차 상승의 흐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여전히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고, 과거 바닥권 대비 엄청난 상승,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전력 관련주 급등했던 종목은 LS 일렉트릭 외에도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같이 봐야겠지만, 가장 또 지금 위치에서는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는 LS 일렉트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ESS 관련주로서도 같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대장주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에너지 관련 핵심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과거에 많이 설명드렸던 요런 바닥권 라인대 16,000원대 부분이었었는데 어느덧 9만원대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고, 지금은 다시 한번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당연히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원전에 대한 강한 이런 상승 모멘텀과 기대감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명확한 대장주의 종목으로서 지켜봐야 될 부분. 그리고 두산 퓨얼셀 에너지 관련주가 주목받는다면 수소 관련주도 저는 충분히 다시 지켜봐야 될 이런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는 약간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혹시나 추가 조정이 왔을 때는 강한 지지 라인 때는 대략 25,000원대 정도에 있다라고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추가 하락 시 25,000원과 올라오는 241선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차트적으로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 이런 거래량과 수급 흐름들이 압도적이었다는 것, 조정 구간일 때는 거래량 없이 빠졌다는 부분에서는 역시나 차트적으로도 눌림목 만들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ESS 관련주로는 서진 시스템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요 구간 라인 때부터는 사실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돌파 이후 이런 시점부터 지금은 횡보의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서진 시스템 월봉상 한번 본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진 시스템, 그리고 해외 이런 주요 기업들과도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SS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 대장주 한번 서진 시스템으로 저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MM입니다. HMM도 말씀드렸던 북극 항로에 대한 이런 정책주로서도 굉장히 강하게 부각받을 수 있는 해가 2026년 올해지 않을까. 당장 이렇게 북극항의 시범 운행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2016년 이후라고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올해 시범 운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요 전쟁이
끝났을 때 분명히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런 또 저는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적으로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 요 구간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명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시점, 수평 저항이 만나는 구간은 21,500원대입니다. 21,500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반대로 혹시나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큰 추세선 라인대를 그어봤을 때는 거의 18,000원, 19,000원대 라인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것도 지켜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최근 수급도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요거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북극 항로의 대장주로도 꼽을 수 있고, 최근 미국과의 이런 조선 관련 내용으로서도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주가 자체가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 부담스럽지만, 마찬가지로 지금은 횡보 구간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점을 만들 수 있을지, 조선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 하나오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비츠로 넥스테, 요거 최근 바닥권 다지고 올라가는 시점, 대략 11,000원 구간에서 제가 정말 주말에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급등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정말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이만한 주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주, 그리고 핵융합, 방산 요런 것들 다 포함하면서 특히나 탄력적으로 신규 상장주로서 특히나 탄력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주로서 최근 약간 종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14% 급등해주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도 약간의 조정도 지금 거치고 있는 부분, 하지만 주가상 봤을 때는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요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는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확한 재건 관련 대장주는 현대건설기계. 네, 그리고 SM입니다. SM도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중국과의 뉴스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명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그리고 이평선 라인대들이 꽤나 강하게 모여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 구간을 거의 저항 없는 구간처럼 그대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과 가장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엔터주는 SM이기 때문에 SM이 특히나 대장주로서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다시 한번 요 신고가의 라인을 돌파하면서 큰 추세상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바이오입니다. 제가 정말 선택하기 힘들어서 결국에 선택한 것은 바이오 ETF. 지금 또 뭐 사실 긴 횡보 구간 끝에 엄청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지만 바이오가 특히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요런 ETF도 개인 종목처럼 단기간 뭐 10%, 20% 뭐 상한가 가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ETF의 투자도 바이오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KB금융, 지금 가장 시가총액이 큰 이런 금융 관련주로서 대장주, 정말 꾸준히 증시가 우상향하면서 같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최근에는 단기 급등 이후에 약간의 횡보의 구간도 만들어지는 모습이네요. 단기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과 61선 지지 가격대 지금 체크해봤을 때 대략 122,000원 정도 됩니다. 122,000원에서 지지도 지금 많이 나와주는 모습이니까 122,000원대 깨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매물대 소화하고 신고가의 흐름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는 중요 섹터와 종목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섹터에 지금 바닥권 라인대에 눌려있는 요런 종목들이 있는지를 꼭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종목에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리스크는 없는가, 안정적인 요런 부분들까지 실적까지도 다 같이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제가 대장주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보다 제가 꽤 고심하면서 골랐습니다. 고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약간 요 섹터 안에 들어가 있지만 바닥권 라인대에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